네, 이 시간에는 가설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설 검증은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수 도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론적으로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하고 실제 그 인과관계가 실제 존재하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실증 검증을 하게 될 때 이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툴을 사용해서 많이 이제 검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 검증에서 가장 그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그러한 도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설 검증을 위해서 연구가설, 대립가설,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가설이라고 하면 연구자가 이론에 근거하여 모집단에서 성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통 연구가설로 설정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 가설 검증이라고 하는 것을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간단한 걸로 들어봅니다. 지능은 초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만약 이런 이제 연구 가설을 설정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서 이제 지능을 X라고 하고 학업 성취도를 Y라고 한다면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일단 존재하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가설 검증은 이 연구 가설이 과연 받아들일 만한 가설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통계적 검증으로서 표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대립가설과 기무가설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대립가설은 연구자가 모집단에서 성립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주장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설정한 연구 가설을 일종의 수식으로 표현한 그러한 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 검증을 할 때는 연구 가설을 바로 대립 가설로 바로 전환을 시키게 되는데요. 바로 여러 가지 모수 통계에서는 그 등호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식이나 부등호가 들어있는 그러한 식 형태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립가설은 연구가설을 수식으로 표현한 표현법이다. 표현한 가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귀무가설은 대립가설, 앞에서 설정한 대립가설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귀무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설 검증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설정한 아주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대립가설 안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귀무가설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귀무가설은 대립가설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주장이다. 이걸 수식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의해서 지능과 학업 성취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이게 연구가설이었어요. 그걸 대립가설로 표현하면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는 거니까 모집단에서요. 그래서 일단 모집단의 상관관계를 표시할 때 이 로를 쓰지요. 모집단의 상관계수입니다. 이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관계가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거의 여집합은 뭐냐 하면 관계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모집단에서의 상관 개수는 0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대립가설과 귀무가설은 모집단에서 사용하는 모집단 모수를 가지고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설 검증에서는 양측 검증이라는 게 있고요. 영어로는 two-tailed test고요. 그리고 단축 검증, one-tailed test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연구가설의 형태로 먼저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연구가설의 경우 예를 들면 임금 격차와 구성원들의 협력적 태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관계의 방향이 이게 비례 관계인지 반비례 관계인지 그 방향성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 방향성이 특정돼 있지 않을 때 바로 양측 검증 형태로 해서 이 가설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연구 가설을 대립 가설로 바꾸게 되면 결국은 X와 Y 사이에 모집단에서의 모수인 이 상관계수 있죠. 이 상관계수가 0이 아닐 것이다. 관계가 유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곧 상관계수가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여집합인 모집단의 상관계수는 0일 것이다. 이게 귀무가설이 되겠습니다. 위 예시가 양측 검증인 이유는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정의값으로 0과 먼 값을 갖거나 혹은 뭐 플러스 0.4 상관계수라든지요. 혹은 음의 값으로 0과 먼 값을 가질 때 즉 양측 어느 쪽의 값이든 두 변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방향을 특정해 놓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양측 검증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양측 검증을 대립가설과 기무가설에 반영할 때는 주로 이 등호 형태로 반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측 검증의 경우 연구가설 예를 보시면 임금격차와 구성원들의 협력적 태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인 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했죠. 부적인 관계라는 것은 반비례 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임금격차가 개인 간 임금격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협력적 태도는 낮아진다. 이런 관계겠죠. 이거를 이제 대립가설과 귀무가설로 표현하면 부등호가 여기에 들어오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립가설의 경우에는 X와 Y 사이의 모집단에서의 상관계수가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하겠죠. 그래서 0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게 이 연구가설을 그대로 수식으로 표현한 게 대립가설입니다. 반면에 그의 여집합인 귀무가설은 바로 모집단에서의 상관계수는 0보다 같거나 클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하나 유의할 거는요. 이때 단측 검증의 경우에 대립가설과 귀무가설을 세울 때는 부등호가 쓰이게 되는데요. 그 부등호 중에서 등호 사인, 이퀄 사인은 어느 쪽에 항상 붙게 되냐 하면 귀무가설 쪽에 항상 등호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 예시가 단측 검증인 이유는 두 변수 사이의 상관계수가 0과 멀리 떨어진 음의 값일 때만 대립가설, 즉 더 나아가 연구가설이 지지를 받기 때문이죠. 플러스 값, 양의 값을 가질 경우에는 연구가설, 대립가설 이걸 지지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설 검증을 할 때 첫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연구가설을 대립가설로 표현하는 겁니다. 연구가설이 곧 대립가설이라고 그랬는데요. 수식으로 표현된 대립가설이죠. 그러면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자, 연구가설 1번이 A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40%나 될 리 없다. 만약 이게 이 연구자의 어떤 그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면요. 그렇다면 모집단에서 A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대문자 P의 서브 A로 표현한다면요. 모집단에서 전체 유권자 집단이 모집단이 되겠죠. 거기에서 A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0%보다 작을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연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제 그 귀무가설은 그에 대한 여집합인 모집단에서 A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40% 같거나 클 것이다.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두 번째, 남성과 여성 사이에 경쟁적 태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경쟁적 태도라는 게 이제 하나의 변수로 잡혔죠. 그렇게 되면 여성과 남성 사이의 경쟁적 태도라고 하는 X라고 하십시다. 경쟁적 태도를. 그랬을 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걸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검증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남성들 표본을 확보하고 여성들 표본을 확보해서요. 각 표본에 들어와 있는 개인들에게 경쟁적 태도를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 경쟁적 태도의 평균을 계산해 보면 평균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 집단 사이에 경쟁적 태도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두 집단의 모집단에서의 평균 차이로 수식을 환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네, 여기 보면 남성 모집단에서의 경쟁적 태도의 평균 빼기 여성 모집단에서의 경쟁적 태도 이렇게 빼면 이게 같지 않다 차이가 있다 하면 0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귀무가설은요 이 뺀 게 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고요. 이번에는 회계학과 통계학 사이 학생들의 점수 분산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점수 분포가 멀리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겠는가 분산도에 관심이 있어요. 이 경우 같으면 결국은 우리가 기술통계에서 배웠던 분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져오면 회계학에서의 점수 분산과 통계학에서의 점수 분산 이게 모집단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되겠죠. 이거를 이제 표현하면 회계학을 A 과목이라고 하고 통계학을 S로 표시하면 회계학의 모집단에서의 점수 분산도 그 다음에 이거는 통계학에서의 모집단에서의 점수 분산도 이 두 개의 비율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했으니까 1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귀무가설은 그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1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금 격차가 클수록 직원들의 협력적 태도가 낮아질 것이다. 방향성이 명확하게 돼 있죠. 반비례 관계. 이 경우에는 앞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두 변수 간의 관계에 관한 거니까 상관계수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모집단에서의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보다 작을 것이다. 그리고 귀무가설은 0보다 같거나 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기술통계에서 잠깐 봤습니다만은 이걸 회기식으로 표현하면 회기식 또한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x와 y 사이의 관계를 1차 함수식으로 여기에 표현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이 베타1이라고 하는 게 바로 x와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이 베타1을 모집단 모수로 설정해서 대립가설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 베타1이 0보다 작을 것이다. 이게 대립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집합 0보다 같거나 클 것이다. 이게 귀무가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가설 검증을 위한 1단계로서 연구가설, 대립가설, 귀무가설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